자, 18강입니다. 17강에서 우리는 연립방정식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뭐 있었지? 연립방정식. 우선 형태부터 1차 묶인 연립 1차 방정식, 1차, 2차 또는 2차 묶인 연립방정식. 풀이법들이 조금씩 다르지? 물론 가장 기본 베이스는 가간법, 대입법이지만 식의 형태를 보고 그 가간법, 대입법이라는 방법을 조금 더 응용해서 잘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18강은 뭐냐? 자, 제목! 연립 1차 부등식. 어이구? 선생님, 부등식도 연립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오, 배웠잖아. 그거야, 똑같아.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는 연립 1차잖아요. 했던 건데 또 할 거예요. 또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푸는 법만 연습했는데 조금 더 성질이라던가 내용을 좀 더 풍성화시켜야 되거든. 그리고 요게 되고 나면 연립 2차에 대한 것도 배워야 돼. 즉 다시 말해 2차 부등식도.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이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약간 살을 붙이고 풍성하게 만든 다음에 넘어갈 거야. 그래서 했던 거 또 할 거야, 이게. 그럼 자, 기억해봐. 우리가 중학교 때 부등식 배울 때 뭐를 어떻게 했더라 라는 생각 워낙 오래돼서 기억 안 날 수도 있어. 뭐 어떤 사람은 뭐 어제 먹은 아침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 나도 그래. 어제 먹은 아침 기억이 잘 안 나. 뇌세포가 꼭 노화됐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치매 아니에요. 알겠어? 자, 그러면 그때 뭘 배웠다라는 게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어. 지금 다시 할 거니까. 자, 뭐 했을까? 자, 넘어가 보자. 우선 제일 먼저 기본 성질부터 다시 짚고 넘어가야 돼. 항상 모든 연산을 새롭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때는 성질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요? 중학교 때는 그냥 어떻게 연산했어가 더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 어떻게 연산해서 답을 만들었다 외에 조금 더 조건이 추가된 내용의 형태를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그때는 성질을 얼마나 잘 써먹느냐가 관건인 거야. 허투루 보시면 안 됩니다. 새로 배운 건 없어. 다 배웠던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한 것 뿐인 거야.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번. 자, 우선 1번이에요. 세 실수 A, B, C가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부등식에서는 허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에 2차 함수 할 때 한번 언급했을걸? 왜 허수 못 써? 자, 허수는 수학적 연산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 만든 숫자잖아. 그래서 뭐가 없다? 크기가 없다. 누가 더 크다, 누가 작다, 어느 음수다 이런 개념이 없다. 그러면 뭐가 돼? 크다, 작다 개념이 없으면 부등식에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부등식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문제에는 허수를 쓰지 않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소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걸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시험을 한번 보고 나잖아. 그럼 그 이후부터 다룰 일도 없어. 문제가 허수 다루는 문제는 안 나오거든. 이해되겠어요? 그래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실수만 따집니다. 실수만. 아시겠죠? 자, 세 실수 A, B, C가 있었어. 자, 첫 번째.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라면 뭐가 돼? 당연히 B가 걸치니까 A는 C보다 컸겠지. 모르는 사람 없지. 이게 뭘까? 3단 논법. 이게 3단 논법이야. 누가 말했냐? 소크라테스냐? 아닌가? 기억이 안 나네? 뭐 그거 있잖아, 그거. 뭐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인간이다. 뭐 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자, 첫 번째. 당연한 내용이죠. 2번. A가 B보다 크다라면 그 양쪽에 똑같은 값을 더하거나 똑같은 값을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성립한다. 이게 뭐야? 이게 부등식의 사칙 연산에 대한 성질이었지. 그렇죠?
맞아. 그래. 덧셈 뺄셈 말고 곱셈도 있어. 곱셈도. 있어요. A와 B가 다음과 같이 A가 더 큰데 중요한 건 이거야.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0보다 크니까 0은 아니란 소리겠지? 그쵸? 나눠도 돼? 부등호 안 바뀐다. 양수로 나누면 곱하면 부등호 안 바뀐다. 열나 많이 했던 거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그치?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음수였다라면 C가 음수였다라면 그때는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야죠.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도 부등식을 또 하게 되고 좀 다른 내용으로 뭐 지수 부등식, 뭐 로고 부등식 이상한 걸 좀 해. 고3과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항상 어떤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되느냐? 언제 부등호가 바뀌느냐를 꼭 기억해야 돼. 왜? 부등호 바뀌면 답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부등식에서 진짜 정말 부등호 방향 때문에 틀리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나온 게 뭐야? 중학교 때 배웠듯이 양변에 음수로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아시죠? 다섯 번째. A와 B가 저와 같이 A가 더 컸어. 또 언제 바뀐다? 자, 중요해.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어떻게 써도 돼?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A, B는 양수였을 때 이 뜻이죠. 그러면 뭐다? 역수 만들면 부등호 바뀐다. 역수 만들면. 뒤집어지면 부등호 방향 바뀐다. 언제? 무조건 바뀐 거 아니라 그랬어? 부호가 같을 때만.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일 때만. 서로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면 이건 성질을 쓸 수가 없다. 알겠지? 이해되시겠죠? 여섯 번째, 다르면 몰라요. 안 바뀌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배웠던 개념인데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개념은 확실하게 머릿속에다가 살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 암기하라는 뜻이겠지. 돼요? 자, 전부 다 새로 배운 거 아닙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성질을 얼마나 잘 갖다 쓰느냐 이게 정말 관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부등식 자체에 대한 기본 성질을 봤어.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뭐를 건드려 보자? 연산 방법을 건드려 보자. 아직 2차 부등식은 배울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1차 부등식에 대한 풀이만 볼 거야. 1차 부등식. 물론 다 알죠. 그치? 자, x에 대한 부등식 ax는 b보다 크다가 있어. 어떻게 풀었어? 그쵸? 그치. a로 나눌 거야. 단, 주어진 식을 a로 나눌 건데 조심할 거 있잖아. 나눌 거잖아. 부등호 방향 신경 써야지. 그치? 그러니까 a가 양수면 안 바뀌어 부등호. 그냥 쓰면 돼. x는 a분의 b보다 크다. 쓰면 돼. 그런데 저 나누는 값 a가 음수였다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 돼요? 그런데요. 한 가지 풀이법이 더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배웠다 하더라도 아마 써먹을 일은 없었을 거야. 왜냐하면 중학교 때 부등식은 푸는 법 자체에 대한 연습을 많이 했어야 되는 과정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근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연습을 했을 거야. 자, 어떤 경우가 있느냐? 말 그대로 예를 풀어서 다음과 같은 근이 나오려면 나눌 수가 있었어야 돼. 근데 만약에요. A가 0이라면요. 못 나눠요. 나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써봐. 자, A가 0이고 B가 양수면 A가 0이고 B가 음수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첫 번째 뭡니까? 0 곱하기 X가 B가 양수면 뭐 3이라고 해볼까? 3. 자,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
요 x에다가 뭘 넣어야 0 곱했을 때 3보다 커져? 그런 거 없어. 왜? 항상 곱하면 0밖에 안 나올 테니까. 그잖아. 0이 3보다 클 수 없잖아. 없어. 이 x에 대입해서 3보다 크게 해줄 수 있는 값은 없어. 없어. 이해돼요? 그럼 두 번째. 자,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자, 두 번째.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x에다가 뭘 갖다가 집어넣어도 0밖에 안 나와. 근데 0은 항상 마이너스 3보다 커. 뭐야? 아, x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옳구나. 즉, 근이 모든 실수겠구나. 그래서 a가 0이고 b가 양수면 해는 없어요. 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a가 0이고 b가 음수면 해는 모든 실수가 해가 된다. 이런 상황. 자, 세 번째 상황. 앞으로는 이런 세 번째 상황도 같이 곁들여서 문제풀이에 적용을 시켜봐야 될 것 같아. 아시겠죠?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고등학생이니까, 되겠어. 자, 요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일반적인 1차 부등식의 풀이고, 세 번째 내용을 이제는 쓰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해야 돼? 여기 제목 뭐였어? 18강. 연립 2차 부등식이잖아. 연립 1차 부등식. 연립 부등식이야. 쉽게 말해 연립 부등식.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목적적 개념. 그래서 연립 1차 부등식은 어떻게 푸는 건데요? 여러분들 알아요. 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를 푼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연립 방정식은 어떻게 풀죠? 가감법이나 대입법에서 두 식을 갖다가 연관시켜서 풀잖아. 그치? 뭐 정리해가지고 뭐 대입하던가 막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 두 식을 동시에 같이 적용시켜 풀어야 돼. 연립 방정식은. 하지만 연립 부등식은 1단계 그냥 고민할 거 없이 각각의 1차 부등식을 따로따로 푼다. 따로따로. 각각의 1차 부등식을 따로따로 푸세요. 그래서 따로따로 풀어서 따로따로 근을 구하세요. 따로따로. 두 번째. 그래서 뭐 하자?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물론 암산도 가능하지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세요.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뭐야?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찾자? 공통 부분을 찾으세요. 그게 근이다. 쌤, 공통 부분 없으면 어떡해? 그럼 근 없는 거지. 연립에서는 무조건 공통값을 찾는 거거든. 연립은. 연립방정식도 그렇잖아. 연립방정식. 원래 어떻게 풀어요? 연립방정식. 원래 연립방정식도 처음에 방정식 쫙 풀어서 근데 쫙 찾고 두 번째 방정식 풀어서 근 쫙 찾아서 똑같은 거 찾는 게 그게 연립방정식이야. 원래는. 근데 일일이 다 근을 찾기가 힘드니까 가감법, 대입법 쓰는 것뿐인 거야. 그래서 무조건 연립이라는 개념이 포함이 되기 시작하면 항상 공통 부분 찾는 거야. 그래서 부등식은 뭐가 돼? 범위값 딱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공통 부분 찾아라. 공통 부분 없으면 근이 없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돼요? 어렵지 않아요. 방법이 없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그냥 푸는 거. 네, 맞아요. 연립부등식은 푸는 방법이라는 게 없어. 그냥 푸는 거야. 각각 따로 풀어서 각각을 갖다 수직선 위에 나타내서 겹쳐지는 즉 공통된 부분 찾으세요. 끝이야. 뭐 연립방정식처럼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각각의 부등식만 잘 푸시면 돼요. 잘 그리고 잘 찾으면 돼. 이 말 어디서 들은 건데? 함수의 최대치수. 그렇잖아. 함수의 최대치수도 잘 그려서 잘 잘라서 잘 찾잖아. 연립부등식도 각각 잘 풀어서 잘 그려서 뭐 수직선 그래서 잘 찾으면 돼. 겹친 부분 똑같아.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예제 문제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이고 뭐야? 이거는
수직선상에서 공통부분을 좀 잘 찾아보는 연습. 어차피 풀 거 없잖아. 다 풀려 있어. x는 마이너스 4 이상, x는 3 미만. 풀려 있잖아.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수직선 위에다가 잘 나타내 보세요. x만이야. 자, 뭐야? x는 마이너스 4 이상. 이상이면 오른쪽이지. 크다는 거니까. 누가? x가 큰 거니까 오른쪽. 그러면 마이너스 4 이상. 오른쪽 쭉. 두 번째는 x는 3보다 작아. 그럼 뭐야? 왼쪽. 얘는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메꿔야 되고 얘는 등호 없으니까 뽕 뚫어놔야겠지. 자, 그럼 저걸 풀면 어떻게 되겠어? 공통 부분을 찾아라. 즉 겹친 부분. 얘네. 따라서 뭐가 되겠습니까? x는 결론. 마이너스 4 이상 동시에 3보다 작았어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게 근이겠지. 되겠습니까? 오케이? 죄송해요. 너무 쉬운 거라서. 근데 수직선을 그래 찾는다. 좀 귀찮아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수직선을 그리지 않으면 찾기 힘들 정도로 복잡해지거든. 너무 여러분들의 머리를 맹신하시면 안 돼요. 알겠지? 자, 여기 뭐가 될까? 자, 똑같이 그려볼 거야. 똑같이. 자, 하나는 6, 2야. 6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왼쪽이네. 작은 거니까. 그치? 왼쪽으로. 자,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7. 뭐 좀 이따 치고. 포함 안 돼 있죠? 등 없어요? 포함 안 돼. 작아. 작아요? 작아. 같은 방향. 되죠? 그럼 공통부분은 어디야? 여기. 그럼 이거 어떻게 있어? 뭐 어떻게 있어? x는 결론 마이너스 7보다 작다. 끝. 작네. 되죠? 이해되겠어 여기까지? 이렇게 풀면 돼. 수직선에 대한 해석만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볼까 한번 진짜? 연립부등식. 자, 아직 뭐 1차니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1차니까. 자, 첫째 16번. 우선 뭐라 그랬어? 각각을 따로 푸세요라고 했지. x-3은 1보다 크다 따로 풀 거고 2x-8은 x 플러스 4보다 작다 따로 풀 거야. 연립방정식 아니야? 부등식이야. 따로 풀면 마이너스 3 이항시켜서 x는 4보다 크다. 자, 하나 나왔어요. 둘째, x 절로 이항시키고 마이너스 절로 이항시키면 얘는 x 될 거고 쟤는 12 되겠네요. 자, 풀었어요. 뭐 해야 돼? 수직선에다가 그려넣자. 하나는 4보다 큰 거야. 크면 오른쪽. 그래서 4 여기 있고 오른쪽으로 쭉. 얘는 12보다 작다야. 왼쪽. 겹친 부분이 있다 없다? 있지. 있네. 따라서 그는 뭐가 되겠어? 4보다 크면서 동시에 12보다 작다라는 거다. 되죠? 여기까지?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 이게 원래 뭔 뜻이다는 알고 계셔야 돼요. 얘는 원래 4보다 크고 그리고 12보다 작다를 합쳐놓은 거야. 요거는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이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어쨌든 답은 다음처럼. 됐죠? 그러면 두 번째는요. 마찬가지예요. 자, 각각을 따로따로. 자, 3분의 x 빼기 2분의 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1, 2야. 쟤도 5분의 칠판 좀 지저분한데 미안해. 자, 2x 플러스 1, 3 미만. 자, 따로따로. 그런데 쌤은 분수 되게 싫어해. 그래서 전체에다가 6 곱해서 분모 없앨 거고 전체에다 5 곱해서 분모 없앨 거야. 자, 어차피 곱하는 거 양수라서 분모가 안 바뀌어. 얘도 마찬가지. 그럼 정리하면 뭐가 되겠어? 쟤는 2x 마이너스 약분해서 3배의 괄호 x 플러스 4 마이너스 6. 얘도 곱해야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정리. 2x-3x-12 이상. 되죠? 자, 그런데 나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아까 부등식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학생들이 뭘 제일 많이 든다고 했지? 부등호의 방향. 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시점이 있을 거야. 조건에 따라서. 근데 그걸 놓칠 때가 있어. 선생님 전 자꾸 실수해요. 어떡해요? 그러면 아예 애초부터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는 상황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뭔 말이냐면 2x에서 3x를 빼면 마이너스 x죠. 냅두시면요. 나중에 마이너스 곱해서 부등호 방향 바꿔야 돼. 이거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나는 아예 마이너스가 안 생기게 난 넘겨버릴 거야. 이쪽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이걸 절로 넘길 거야. 이렇게. 이해돼요? 그럼 이것도요. 5 곱했어. 몇 대? 2x 플러스 1, 쟤는 15대. 그럼 2x는 14보다 작아. 즉, x는 7보다 작아. 됩니까? 끝났네요. 자, 주어진 걸 수직선에 그리시게 되면. 자, 저기 처음 건. 마이너스 6 포함하면서 크다, 오른쪽. 이는 7 포함하지 않고 작다, 왼쪽. 따라서 겹치는 부분은 여기다. 그럼 x는 요 사이에 있는 거니까 얘보다 즉 뭐가 된다? 마이너스 6 이상 7 미만이다 라고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는 거지. 자,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게 연립부등식 푸는 거야. 다 아시는 거죠? 해봤던 거지, 그치? 다시 한번 복습했어. 다시 한번. 자, 7, 8 너무 더럽게 해서 좀 죄송하지만 알아볼 수 있죠? 자, 이해되겠습니까? 뭐 대단한 내용을 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뭐 복습할 거리도 별로 없잖아? 아는 걸 다시 본 거니까. 자, 이거 하는 목적이 뭐라고? 2차 부등식 하기 전에 먼저 본 것뿐인 거야. 아시겠죠? 자, 18강 연립 1차 부등식. 여기는 조금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고 19강에서 조금 특수하게 생긴 부등식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8강 연립 1차 부등식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